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 실습? 임상? 아니 우리 저 장 실장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원주 실장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예전에 좀 쭉 했었는데 우리 저 장원주 실장이 임상 경험도 있고 쭉 공부해오고 그런 중에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저보다는 이제 실습은 더 잘하니까 제가 이제 오히려 하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25페이지에 경락과 경혈 한번 잠깐 좀 볼까요? 경락과 경혈.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 이제 경혈 지압의 전반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손을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손 쓰는 방법을 좀 같이 배우려고 그래요. 실습은.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경혈 지압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경혈은 동양의학의 근원적인 내용 중에 하나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됐죠. 지압은 이제 시아제라고 해서 일본에서 나온 거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 저 스승님이 딱 정립을 해서 이론하고 실습을 체계적으로 좀 먼저 만들었다. 그러니까 경혈지압 이 부분은요, 서봉 선생이 처음으로 창안했다는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경혈지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인체를 이해할 때 두 가지를 크게 이해하면 좋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세포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거시적 세계, 하나는 미시적 세계가 있다 얘기했었죠. 이게 한방에서 즉 동양의학에서 보면 얘는 기고, 얘는 유형, 혈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체는 기와 혈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잘 돌도록 해주면 건강한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질 때 마음을 다해서 만져줘야지만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 양자물리학을 깊게 들어가 보면 얘들도 다 실은 원자 덩어리들이고요.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거 보세요. 이중 슬릿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 전자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전자라는 것을 우리가 입자로 보느냐 파동으로 보냐에 따라서 여기에 움직임이 달라져요. 이걸 우리 인체로 와서 보면 넌 좋아질 거야 하고 만지면 좋아지고요. 넌 그러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몸을 만질 때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경혈을 지압하는데 그럼 경혈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거예요. 우리 인체는 오장육부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만들면 온 몸에 전달을 해주는 건데 이걸 발전소로 비교를 해봤었죠. 발전을 시키면 그 에너지를 경락을 통해서 사지 백회로 보내줘요. 말단.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일정하게 오고 가려면 이 흐름을 조절해주는 조절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변압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인체에서 이걸 경혈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경혈은 이 경락의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민하다 보니까 이 기혈에 문제가 있을 때 고장도 잘 나더라. 결국은 경혈은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더라. 경혈의 종류는 역사적으로 몇 개가 있느냐? 361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361혈이 정 가운데 경락에 딱 박혀 있단 말이죠. 이걸 정혈이라 하고, 그런데 후세에 또 이름이 없는 새로운 경혈들이 밝혀졌어요. 이걸 신혈이라 하는 거고, 경락 위에 혈들이 있는데 얘들도 효과가 있네? 기혈이라 하고, 이미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화된 혈자리 외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플 수 있잖아요. 이런 혈들이 있다. 얘는 뭐다? 아시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혈을 알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정혈, 아는 게 중요하고, 아, 그 자리가 아파요. 아시혈 알아야 된다. 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연계해서 지나갑니다. 그럼 이 경혈을 찾을 때 나름대로 딱딱 구분해놨을 텐데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골도분천법, 전량법, 동신천법. 여러분들 교재에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저 경혈을 저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교재는 이제 4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씩 볼까요? 이 골도분천법인데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구역이 나눠져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뼈와 뼈가 만난 관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골도분천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주름살 있죠? 여기도 보면 주름살 있죠? 이 주름살과 주름살은 결국 관절이죠. 그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 12치로 정했어요. 12치로. 근데 이게 12치가 맞느냐? 자, 그걸 확인하려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촌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게 마디 촌자거든요. 마디 한 마디인데 우리 관절의 제일 적은 게 손가락 마디들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촌. 봤더니 여기에 엄지손 여기 너비 있죠. 이렇게 했더니 여기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 여기도 1촌이라는 거예요. 1촌. 네. 그리고 손가락 두 개를 냈더니 1촌보다는 넓고 그렇다고 2촌은 안 되니까 치오픈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1.5촌. 이해됐죠? 그리고 손가락 세 개를 냈더니 여기 한 두 개 정도가 되니까 두치.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요 세 개. 요 세 개 했을 때는 세치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세치라고 수지 동신주법에서 얘기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대보세요. 12치가 되나? 여기 주름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입니다. 두 번째 주름살부터 한번 재보세요. 3, 6, 9. 9치인데 저는? 9치에 10치 정도가 돼요. 10치. 두 치가 모자라. 근데 어떤 사람은 10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치가 될 수도 있고 그래. 왜 그럴까요? 체격이 커도 여성분처럼 손이 가늘가늘한 사람 있고 체격이 적어도 손이 막 이만한 사람 있고 또
노동에 따라서 손의 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나이를 먹으면 어때요? 말단이 비대해져요. 막 이렇게 커져. 막.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지만 전반적인 기준으로 잡기는 또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절과 이 관절을 적절히 그냥 황금 분할해서 12치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딱 맞지 않는 거예요. 얘랑. 그러면 얘로 기준을 잡는 게 좋아요? 골도분천법으로 기준을 잡는 게 더 명확하겠어요? 아니 이게 수지동신천법으로 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 뭐야? 이 골도분천법을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수지동신천법으로? 자로 재는가? 일단은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좀 아는 게 좋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2치, 12촌, 12촌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발음상 12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애가부 있죠. 주름 끝나는데 여기도 뭔가 경계가 될 수 있잖아. 경계를 나눌 수 있잖아요. 여기는 9치로 하자 이렇게 하나, 6. 여기는 9치가 딱 떨어져 나처럼. 여기는 안 떨어지는데 여기는 9치가 딱 떨어져. 3, 6, 9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정 가운데 있죠. 이 정 가운데에서 유두까지는 4치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4치. 근데 운동한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게 또 차이가 있잖아. 손으로 하면 또 이거 안 맞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를 4치로 하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나누는 게 훨씬 더 명확할 수 있어요. 있는 그 자세에서 찾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전발제 있죠? 앞에 머리털 나는데 이렇게 해서 머리털 나는 여기 후발제까지를 12치로 한 거예요. 12치. 근데 저는 한 2치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럼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전발제를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딱 주름살을 지게 해보는 거예요. 주름살을 져서 맨 위에 주름살 끝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마라고 생각하시면 돼. 머리털 나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치? 12치. 그럼 여기 중간이 몇 치겠어요? 6치. 요 중간에 또 몇 치겠어요? 3치. 이러면 찾기가 쉬워. 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주름살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었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주름살에다 놓고 만져보세요. 이게 우묵 들어가나? 우묵 들어가 여기요? 관절 같아요 여기가? 두 번째 주름살에다 놓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여기서 관절의 움직임 느끼죠 여기가? 두 번째 주름살이. 두 번째 주름살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 12치인데 중간이면 6치, 그 중간이면 3치죠. 그럼 찾기 쉽잖아. 여기 3분의 2 지점, 이게 내관이라는 얘기예요. 내관. 이렇게. 찾기가 쉬워. 혈자리는 이런 식으로 일단 정해놨습니다. 이 정 가운데에서 견갑골 요 내치경까지는 3치 이렇게 나눴습니다.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보시고 같이 참고해. 그 다음에 저는 경혈을 우리가 눌러줌에 있어서 이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삼합법, 경합, 쾌합, 강합. 저거를 잘 하는 사람이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요. 우리가 한약도요, 어떤 약재가 있죠. 약재가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재의 비율이에요.
똑같은 약제지만 어떤 약제를 더 많이 쓰고 적게 쓰냐에 따라서 약 효과가 달라져요. 우리가 똑같은 손으로 사람을 만지지만 경압으로 만져야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쾌압으로 만져야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강압으로 만져야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혈지압의 3원칙이 있어요. 이는 수지갑, 지소갑, 조화. 반드시 지키란 뜻이에요. 수지갑, 지소갑, 조화. 그 다음에 세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면선점. 우리 인체를 만질 때는요. 면선점 위에는 만질 게 없어요. 넓게 만진다, 줄기 따라 만진다, 가장 뭉친 곳을 집중적으로 만진다. 세 가지. 질문인데 수지갑이랑 지소갑은 알겠는데 조화합은 좋아. 일단 뒤에 설명할게요. 네. 자, 그럼 경압. 이게 해부학적인 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느낌적인 압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부학적인 압이라고 일단 표현할게요. 경압은 피부층을 지나서 천층의 근막을 자극 줄 수 있는 정도의 압. 쾌압은 천층의 근막을 지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지고자 하는 근육의 문제점을 만지는 것, 근육을 만지는 것. 강압은 여튼 인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위에 최대한 압을 가하는 것. 이거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는 안 돼 있는데 이거 볼게요. 경압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져보세요. 여기 합곡이라는 혈이죠. 이렇게 잡고 가볍게 만져보세요. 만지다 보면 저 안에 뭔가 딱딱한 느낌이 느껴지나요? 이게? 처음에는 피부 좀 만져보면 쑥 들어간 느낌 들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딱딱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까지가 경압이에요. 그러면 피부에서 그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 지점까지는 뭐가 많냐면 림프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들이 많고요. 네. 그렇죠. 결국은 요 층에서는 우리가 혈액순환을 하면서 배출되는 삼출액이 나오고 노폐물이 나오는 거예요. 노폐물이 나오면 이 공간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겠죠.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던 림프가 있는데 림프가 중첩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포들이 모였어요. 이 중첩세포에 뭐가 달려 있냐면 정박 필라멘트라는 게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런 필라멘트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지금 여기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어요. 여기에서 모세혈관들에서 동맥과 정맥이 이제 물질 교환을 하면서 여기서 삼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적이 여기 넓어져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이렇게 짧아져요. 이렇게 늘어나.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당겨져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당기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럼 뭐야? 여기 공간이 넓어지죠. 이때 나왔던 노폐물들이 이쪽으로 쑥 들어가요. 들어가면 요 용적량이 적어지죠. 그럼 이 정박 필라멘트가 또다시 느슨해져요. 그럼 이렇게 얘들이 막아요. 세포가.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 부피가 큰 건더기들을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벌리면서 얘들 아구아구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입을 벌릴 때 정박 필라멘트가 당겨주는 거예요. 당겼다가 놓으면 싹 오므라지고
당겼다가 놓으면 오므라지고. 그러면서 큰 건더기들을 이쪽으로 먹어서 자꾸 림프관으로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 기능이 안 좋으면 부어 이런 데가. 예. 그리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경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초 주위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고 림프 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는 딱딱하죠. 딱딱한 데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그 긴장도가 좀 더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단단해졌다. 이거 말로 좀 표현하긴 그런데 말랑말랑 그 안에 딱딱한 거. 그 딱딱한 데서 들어갔을 때 좀 더 새로운 저항의 벽이 느껴진다고. 이게 쾌압이에요. 그 쾌압의 장벽을 넘어서 딱 누르죠 더. 막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데 두 가지 반응으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뼈처럼 뼈가 닿은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장벽이 확실히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몸이 긴장이 막 하기 시작하는 거. 그런 걸로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힘 빼보세요. 제가 다 한 번씩 해드려 볼게요. 부드럽죠? 단단하게 느껴져요. 요 안에서 만지는 것은 경합. 말초 순환을 좋게 해준다. 림프 순환을 좋게 해줄 땐 요 정도 합이면 좋고 여기에서 딱딱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쯤에 또 새로운 장벽이 느껴져요. 이게 쾌압. 이걸 벗어나서 쭉 들어가서 들어가요. 이건 강압이에요.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힘 빼보세요. 여기까지가 쾌압입니다. 참 경합. 단단하죠? 거기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여기서 새로운 장벽이 또 생겨요. 여기까지는 쾌압. 이거를 지나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강압이에요.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안 해도 되겠어요? 자, 말랑말랑 이거 단단하게 느끼죠? 요 공간까지는 이제 경합. 단단하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갔더니 받는 사람도 이때부터 압을 느끼거든. 자극이 느껴져요. 여기서 새로운 장벽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쾌압. 이거를 지나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강압. 이렇게 저번에 한번 해보셨죠? 자, 이건 굉장히 표층이 더 말랑말랑하네. 부은 거예요, 이런 분은. 아 진짜요? 피곤해서 그런가요? 이게 소프트한 느낌이 더 이렇게 깊어요. 부은 거죠. 여기서 단단하게 느껴져.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본인은.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정이 느껴지거든. 이게 쾌압. 이거를 지나서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강압.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한번 해봐도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이 느껴야 돼. 이 정도는 경합, 이 정도는 쾌압, 이 정도는 강압.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경합은 아까 말했지만 말초 자극, 림프 순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정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쾌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근육이 뭉쳤다. 그럴 때 이 정도 합이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강압은 뭐냐? 만성 질환 시에 우리 몸이 순서가 있어요. 겉에서 큰 근육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심층 근육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관절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은 깊은 조직을 풀 때 만성 질환 시에 좀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진단법 중에 하나인데 이건 시술자가 느끼는 압입니다. 즉 해부학적인 객관적인 압이에요. 이해됐어요?
내가 아주 가볍게 눌렀을 때 경합이라고 느꼈잖아요. 그죠? 경합이라고 눌렀는데 받는 사람의 이 주관적인 느낌은 아프다라는 거지. 예. 살짝만 됐는데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안이라고 그래요. 눌러주는 것을 거부한다. 눌러주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사람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이 손대는 거 싫고 만지면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럼 이런 분들은 뭐냐? 증상이 뭐냐? 얘가 한참 더 되게 반응하네. 예. 요거예요. 표증, 열증, 급성, 실증일 수 있다. 말 그대로 표증은 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말초 신경염이 있거나 몸에 염증 반응 수치가 높은 사람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몸살 난다고 그러죠. 몸살. 몸에 막 열이 나면 사람이 열받으면 예민해지죠. 몸도 열받으면 예민해져요. 표층에 열이 있는 사람이구나. 대부분 이런 현상 급성 때 나타나요. 급성. 이걸 한방에서는 또 실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 검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다 약을 쓰고 치료한다고. 간단하죠? 100%는 아니지만 아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해부학적으로 강하게 눌렀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어우 아픈 듯 하면서 뭐예요? 거기 좀 더 해주세요. 아이고 막 하면서도 받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 희안이라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은 리증이에요. 증상이 저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한증인 거예요. 몸이 그 부역이 차가워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손을 띄면 엄청나게 쓰리고 아파요. 근데 동상 걸리면 뭐예요? 내가 감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둔한 데는 대부분 한증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만성이고, 그리고 증상의 종류로 보면 허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러면 실증일 때, 허증일 때 약을 그렇게 쓰고, 우리 수기하는 사람도 여기에 맞춰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는데 또 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경합, 쾌합, 강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게 눌러야 될까요? 약하게 눌러야 될까? 네? 약하게? 여기는 강하게? 네? 우리가 보호한다라고 봤을 때는 부드러운 느낌일까요? 아니면 막 이렇게 억제, 세게 막 이런 느낌일까요? 보호한다라는 것은 약간 부드럽게, 넓게, 포근하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압으로 보면 여기는 경합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허증일 때는. 허증일 때 보호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실하네요. 강한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강하게 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허트러뜨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하게 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압의 성질로 보면 여기는 부드럽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가볍게만 만져도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을 세게 누르면 뭐예요? 치료고 뭐고는 안 받겠다. 안 와요,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세게 눌러도 시원하다. 더 만져주세요라는 사람인데 이런 데를 부드럽게 해주면 성에 차겠어, 고객이? 안 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승님 모시고 있을 때 우리 스승님을 해주면 그 자리에서 좋아졌다고 그러거든.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 또 한편의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고객을 그냥 막 성껏 막 해줬어,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날 더 아프다고 오는 고객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는 또 가볍게 만져줬네? 가볍게 만져줬더니 또 좋다는 사람이 있고, 또 효과가 없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또 어느 날은 세게 만졌네? 그랬더니 받고 나서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장단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세게 해야 되는 거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결국 우리는 이제 사람 몸을 만질 때 경합회와 강압 해주는 건데, 전신을 만질 때는 고객이 느끼는 범위에 쾌압을 해주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이 정도면 시원하니 좋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신은 쾌압을 해준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픈 데 있잖아요. 네? 아픈 데. 요 현증이라고 그러죠. 현재 드러난 증상. 이 부위는 어떻게 만져야 되느냐 하면 순차적으로 만지는 거예요. 경합 한 10번 정도 만져줘 봐요. 그리고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요. 경합으로 10번 정도 눌렀더니 효과가 있어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겉부위가, 그러니까 표층이 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부위가 좀 허에서 온 현상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 방법으로 좀 더 지압을 해주면 돼요. 근데 한 부위에 지압을 몇 회 해주는 게 좋냐라면 20회에서 30회 정도. 뭐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고객이 편해졌어야 할 때 손을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편해졌네? 서비스 차원이 더 해주잖아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물어보는데 평균 20-30회 정도 지압하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한 부위에. 그래서 일단은 10번 정도 해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좋아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10회에서 20회 정도 더 해주면 끝. 욕심내지 말고요. 네. 그런데 효과가 없네요. 그럼 살을 해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효과가 있네. 이 사람은 겉에 실증이 있는 거예요. 실증. 그럼 사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압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사해줍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압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사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두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여기를 누르잖아요. 누를 때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누르면 이게 보호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리면서 누르면 이건 사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 관점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보호하는 거고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얘는 뭐예요? 사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됐죠? 그럼 보부터 해볼까요? 사부터 해볼까요? 네, 보부터 일단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유주보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폐경락이라고 봤을 때 이 부가 아프다고 그래요. 봤더니 경락상 폐야. 폐는 이렇게 올려주면 보, 이렇게 내려주면 사가 돼요. 그래서 이 혈자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10번을 해줘요. 자, 한번 느껴보세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편했네요. 표 헛증이구나.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근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사하는 거. 그래도 효과가 있다 그러네. 그럼 나는 눌러주는 방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를 다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니까 큰 반응으로 좀 보는 거예요. 팔 펴보실까요? 예. 내릴 테니까 안 내려가게 버티기. 이 사람이 이 정도 힘을 쓰거든요. 이게 어깨가 아프다 그러네. 그럼 내가 어깨를 이렇게 돌려줄까? 이렇게 돌려줘서 풀어줄까? 물어본 거예요. 팔 펴고 아까처럼 더 버텨요. 아까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 이렇게 팔 펴고 버티세요. 이것은 못 버티는데. 그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돌려야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돌릴수록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근막이나 근섬유의 위치가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의 방향성이 다르고요. 내가 이렇게 뭉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뭉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뭉친 거에 따라서 우리가 푸는 방향성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아프다는 곳, 혈자리로 말하면 무슨 혈자리? 아시혈. 만질 때 꼭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꼭 물어봐라. 여러분들이 근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놓고 확인해 본 다음에 풀어주면 더 좋고. 자, 이렇게 눌렀는데도 효과가 없네요. 이래도 효과 없고 저래도 효과 없어. 그 사람은 요 겉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약간 아픈 듯 조금 더 세게 눌러줘요. 보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효과가 있다. 그럼 그 방향으로 20, 30회 더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아, 이 사람의 증상이 한 중간쯤에 머물렀나 보구나 이렇게. 여기까지도 효과가 없네. 그럼 좀 더 세게 눌러줘. 그랬더니 효과가 좋다고 그러네. 이 사람은 한증이구나. 뭔가 저 깊숙한 곳에 증상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증상 개선의 차이도 좀 많이 좋아졌고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도 꽤 높아졌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혈제압은 삼화법이 있다. 그 압의 종류는 하는 사람이 해부학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 명확해야 되겠죠? 근데 받는 사람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다. 전신은 쾌압을 해준다. 아시혈, 즉 현증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해 본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겉에 문제가 있었구나. 중간쯤에 문제가 있었구나. 깊은 곳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수지갑. 3원 측에서 수지갑. 아까 이제는 압의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3원칙 수지갑. 당연히 수직이라는 것은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쭉 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갑으로 눌러주는 건데, 달리 말하면 경혈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면의 90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인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뭉친 게 여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를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누르되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죠? 피부에 댄 곳은 같은데 뭐만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극 닿는 부위도 다르죠. 그래서 침을 놓을 때도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고 지압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본은 면의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의 몇 도? 네. 자, 여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면의 90도죠. 수직으로 봤을 때.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90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90도가 되죠. 아까는 이게 90도인데 이제는 이게 90도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엉덩이로 볼까요? 요 뒤는 요렇게 하는 게 이게 면의 90도죠. 근데 측면은 요렇게 이게 면의 90도가 되는 거잖아. 네. 자, 그러면 면의 90도로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가 풀고자 하는 곳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살짝 눌렀더니 바로 저기에 벽이 느껴져요. 조직이. 근육으로 말하면 내가 누르고자 하는 근육을 제대로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위치는 여기인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계속 밀리죠.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근육을 제대로 못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가장 빨리 저항이 느껴져요. 이렇게 벽이. 그럼 거기서 살짝 누르면 바로 이게 압이거든. 이러면 초등학교 1학년도 성인을 지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성인인데도 면의 90도를 모르면 나는 있는 힘껏 하는데 받는 사람은 압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또 한번 볼까요? 여기를 만지고 싶어요. 여기 있는 어떤 근육을 풀어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만지는 것과 이렇게 만지는 것은 힘에 비해서 뭔가 전달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서 걸리네요. 벌써 느낌이 싸하죠. 누르면 바로 압이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체중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자극해 줄 수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체중을 실는다는 것은 기준이 꼭 필요한데 힘을 주고자 하는 곳이 여기다. 그러면 이곳에 체중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게 흉골이에요. 흉골이 이렇게 되면 이게 수지갑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요거. 엄지손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야 수지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딱 가야 돼요. 여긴데 얘가 일리 가면 힘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딱 얘랑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런 느낌에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육합의 원리 이게 필요해요. 체중은 즉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 인체 위치를 보면 얘랑 힘주는 거랑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 다음에 전후 좌우. 이게 뭐냐면 내가 체중을 딱 실었는데 압이 안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전, 후, 좌우 살짝만 해보세요. 그런 중에 뭔가 딱 체중이 들어간 느낌이 든다고요. 요거를 잘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불필요한 곳에 힘이 들어갔는지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손가락에 힘 빼야 돼요. 나도 모르게 뭐 어깨에 힘 들어간 것 같잖아요. 어깨에 힘 빼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 극히 자연스럽도록 자꾸 이렇게 몸 쓰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몸을 비틀어. 그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좀 이따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짝힘. 나의 체중은 한계가 있죠. 근데 고객이 원하는 압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체중을 실어도 10이고
고객은 15라는 힘을 요구해요. 그게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요구하면 우리가 그걸 만족해 접근해 줘야 되잖아. 압을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짝힘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짝힘. 자, 여기를 이렇게 눌렀는데 압이 안 들어간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 부위를 힘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치가 좀 그러긴 한데 얘는 누르죠. 얘는 올리죠. 이게 짝힘이에요. 눌러주고 얘는 올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힘을 이쪽에 더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이런 거. 이해됐죠? 네. 그래서 최종은 이 두 가지. 육합의 원리, 그 다음 뭐야? 짝힘의 원리.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압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고요. 예. 그때는 고객의 자세를 바꿔주는 거예요. 고객의 자세. 내가 체중을 실 때 이 상태에서 쉬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옆에서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누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풀고 싶으면 그 사람의 몸을 이쪽 옆으로 돌려 누워서 해주면 더 잘 들어갈 거고. 그것도 고객의 자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흉근이 있고 그 밑에 소흉근 있잖아요. 소흉근을 풀려면 대흉근의 두께가 얇아지면 더 잘 풀리죠. 그러면 이렇게 쭉 팔을 피면 대흉근이 뭐예요? 얇아져요. 늘어나니까. 이 상태에서 소흉근을 만지면 뭐예요? 적은 힘으로 명확하게 또 건드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즉 고객의 자세. 지금 세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체중을 눌러서 목적하는 부위를 풀 때 육합의 원리를 이용한다. 짝힘의 원리를 이용한다. 고객의 자세를 이용한다. 됐죠? 그럼 고객의 자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중력의 서인이게 중립자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자세 그냥 풀 거냐? 두 번째, 풀고자 하는 근육을 이렇게 늘린 다음에 풀 거냐? 아니면 풀고자 하는 근육을 이렇게 수축 이완한 다음에 풀 거냐? 이 세 가지 방법뿐이 없죠. 목적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제일 먼저 근육을 늘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푸는 ART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가 뭉쳤네요. 뭉친 곳을 눌러주고 이 근육을 스스로 수축 이완하게 계속 해줘요. 이렇게 최대한 스트레칭 개념이 커요. 그러면 근육이 스스로 수축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근육이 이완이 잘 되죠. 그때 뭉친 곳을 내가 푸니까 또 효과가 좋다. 중복을 아니요. 그 근육 중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 네. 그렇죠. 텐더 포인트도 좋고요. 트리거 포인트도 좋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점. 제가 이 ART를 미국 DCR 때 배웠거든요. 네.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 교육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몰래 해서 몰래 배웠어요. 네. 또 이 자체 협회에서는 그런 거 막 이렇게 교육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나 보대요. 어떤 것들은. 칼텐문도 우리나라 그렇죠. 일반인들에서 잘 교육 안 하지. ART도 그렇게 배웠는데 꽤 재밌었어요. 뭉친 곳을 딱 눌러주고 고객이 알아서 그 근육이 수축 이완되게 계속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풀어져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 카운터 스트레인 테크닉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제 PRT라고 해서 자세 이완 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꽤 효과가 있어요. 임상 많이 해봤나요, 이거요? 간혹? 개인적으로 이것도 잘 씁니다. 특히 이때는 어떤 근육을 쓰냐면 우리가 얀다의 근육 불균형이 있거든요. 얀다의 근육 불균형이 뭐냐면 인체는 특정 자세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
짧아져 있는 근육이 있고 늘어난 근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짧아진 근육에 의해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짧아진 근육을 풀 때는 이 자세가 꽤 의미가 있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짧아진 상태에서 이 근육이 이완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다가 벌떡 일어나지. 그 순간 이 근육은 손상되는 거예요. 뭐랑 이 근육이 늘어나고 짧아지는 거를 감지하는 수용기와 이 근방추가 근섬유가 서로 갭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지. 이 신경계는 지금 이렇게 짧아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때 확 일어나니까 힘은 얘가 쓰는 거잖아요. 빡 당기니까 얘는 뭐예요? 물리적으로 그냥 생각도 없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때 근육의 조직은 늘어났지만 여기를 감지하는 센서는 뭐예요? 아직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센서가 요 길이만큼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 순간 근육은 뭐예요?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뭐예요? 계속 잡아당기죠. 이게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네. 그로 인한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 차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테크닉을 쓰면 꽤 의미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쳤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친 근육을 딱 찾아요. 찾은 다음에 수동이 아니라 참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근육이 그 위치에 딱 가도록. 그러면 희한하게 긴장도가 떨어지고 통증이 좀 약해져요. 그래 몸이 생각하는 거지. 그래 그 위치 그때 내가 제일 편해라는 신호예요. 그대로 계속 있죠. 그때 다친 자세가 그렇죠.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줘요. 네. 그러면 이 근방추하고 이 근섬유의 길이가 서서히 이제 조절이 되고요. 그때 놀 때 천천히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같이 늘어나도록. 그럼 이제 근육의 길이와 근방추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긴장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결국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인체를 풀 때는 크게 세 가지 자세가 있다. 중립 자세, 근육을 늘려놓고 푸는 자세, 근육을 이렇게 수축해놓고 푸는 자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고객이 아프지 않는 상태에서 푼다라는 거. 이런 사람은 이게 편하다고 할 거예요. 결국 이 상태에서 우리가 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게 편하다고 할 거예요. 실은 그 상태에서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수지갑은 그렇게 조금 더 진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갑 좋아 이거 하고 끝날게요. 지소갑은 보편적으로 호흡할 때 눌러주고 흡할 때 뛰는 거예요. 결국 5초에 한 번꼴로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호흡할 때는 압을 주고 흡할 때는 뗀다. 이런 거. 그러나 증상에 따라서는 1분 이상 가까이 특정 부위를 계속 눌러주고 있을 수도 있다. 아까 ART나 PRT가 한참 눌러주고 있거든요. 우리 지압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호흡할 때 눌러주고 흡할 때 뛰는 것.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부위를 오랫동안 눌러줄 수도 있다. 근데 지압을 할 때는 한 혈자리를 몇 번? 20회에서 30회. 결국은 그 어떤 자극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 조합은 말 그대로 피술자와 시술자 간의 조화인데 의식적인 조화이기도 하지만 이런 호흡 이런 것도 조화가 돼야 되죠. 호흡할 때 나는 눌러주고 흡할 때 뛰고
내가 누를 때 고객은 호흡했고 뛸 때 숨 들여 마시고 뭔가 이렇게 조화로운 흐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피술자와 시술자 간의 상호 나파가 형성돼야 돼요. 나는 치료해 줄 거야.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좋게 해줄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고객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합도. 그러면 우리가 이 고객에게 믿음을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고객한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믿음감 있게 가려면 일단 오감이에요. 오감. 오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시각이에요. 고객이 딱 오면 전문가와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전문복이에요. 그래서 전문복이 좀 있어야 되고 분위기가 그럴싸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뭔가 필요한 거죠. 시각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청각.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 뭔가 절제되면서도 뭔가 전문성 있는 이런 응대법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목소리가요, 너무 하이톤도 안 되고요, 너무 저음도 안 되고요, 적절한 이런 느낌. 그리고 또 많이 필요해요. 그런 연습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와서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전문가라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떨 때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 아파요 그럴 수도 있고 저 때 아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때 아프다라면 상완 외전 90도 전에 아프신 걸 보니까 꽤 안 좋으신 거 봅니다. 또 전문성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전문적인 어떤 대화 필요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야 고객이 나를 믿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좀 하고, 면 풀 때는 뭐예요?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점으로 푼다. 이 접근법을 좀 이해하면 되겠어요. 점부터 풀까요? 선부터 풀까요? 면부터 풀까요? 라면 저는 면부터 풀겠습니다. 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넓은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령 얘가 뭉쳤더라도 이렇게 넓게 만져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만지면서 도대체 어디가 뭉쳤지?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그랬더니 톤이 이쪽에서 뭔가 더 긴장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가 보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선을 가죠. 이렇게 만져보는 거죠. 선을.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긴장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쪽 선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를 찾아야 돼요? 점을 찾아야 돼. 요 선 중에 그래도 얘가 제일 긴장됐네? 점이죠. 요걸 푸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접근법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실습을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습을 할 거니까.